우리 최초의 한문 소설로 밝혀진 고전 소설이 김시습이라는 학자가 쓴 금오신화요. 이 금오는 금오산을 말해요. 김시습이 상당히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똑똑했던 그런 학자였는데 세조가 이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 관직에 뭐 진출하는 이런 뜻을 적고 방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오산에 정착했을 때 쓴 5편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말에 보이듯이 상당히 여기는 소설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런 좀 신비로운 이야기들. 그래서 크게 만복사, 저포기. 그러니까 이 만복사는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는 오늘날 뭐 윷놀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했던 기록. 그리고 이생주장전은 이생이라는 사람이 주는 엿볼규 담장, 담장을 엿보는 전기 이런 뜻이고 취유 부벽전기, 취해서 논일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 장소가 부벽정이에요. 부벽정에서 취해서 논의는 기록 이런 뜻이고 남연부주는 예전에 지금으로 치면 지옥 같은데요. 남쪽에 있는 연부주, 지옥에 들어간 기록 이런 뜻이고 용궁부연로 요거는 이미지 떠오르죠. 용궁이면 용궁이 있죠. 그다음에 부연 용궁의 잔치에 간 기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딱 갖춰져 있죠. 그렇네요. 이런 그 고전 소설 5편으로 구성된 그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았던 남녀의 어쨌든 뭐 좀 비극적인 사랑 이런 내용도 막 나오고 상당히 이런 그 흥미로운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남녀간에 잘 그 뭐 이루어질 수 없는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스토리에는 이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고 막 응거했잖아요. 그런 타협할 수 없었던 그런 지식인 이 김시습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 김시습이라는 인물의 초상화를 보면 또 상당히 특이해요. 초상화에 목에는 염주 같은 걸 이렇게 걸고 있고, 염주요? 예, 이게 약간 불교적 요소가 있고 또 약간 그 쓰고 있는 모자는 도교적 요소도 나타나고 또 유학자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흔히 삼교 회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교, 불교, 도교 다양한 사상을 아우르는 이런 어떤 모습도 이제 김시습이라는 인물의 초상화에도 나타나고 요 소설에서도 이것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귀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면 귀신 이야기요? 예, 뭔가 재밌죠. 우리가 귀신 이야기 저 보면 너무 좋아해요. 예, 이 뭐 신과 함께 뭐 이런 것도 네. 그렇고 우리도 뭐 보면은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히트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시공간을 뛰어넘는. 네, 시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차고는 그런 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흥미로운 요소를 주는데 요런 그 정말 작품의 원조쯤 되는 게 설공찬전이라는 소설인데 이 설공찬이라는 인물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혼령이 사촌 동생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흔히 뭐 빙의가 돼버렸다 네, 이렇게도 빙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지옥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이때 재밌는 기록을 제가 하나 뽑아서 소개해드리면 저승은 바닷가로 돼 매우 멀어서 여기서 가면 40리로 돼 우리 달림은 하도 빨라. 이 옛날부터 귀신들은 빠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술시 오후 8시경에 출발을 하면 자시 오후 10시경에 들어가 축시 오전 2시쯤에 성문이 열리면 들어간다. 우리나라 이름은 단월국이라고 하고 중국과 여러 나라의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모여 있는데 모인 사람이 하도 많아 수를 세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 5세계를 말하는. 그렇죠. 16세기 이미 지옥 만원이에요. 저 생각에는 우리가 아마 지옥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게 너무 많아요. 대기 번호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네요. 그때도 다행이다. 이미 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말을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귀신이 씌인 채로 어린 아들이니까 좀 어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귀신 목소리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막 행동도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밥 같은 거 먹는데 갑자기 막 왼손으로 하고 막 그 특이한 상황을 보이는 엑소시스트 같네요. 그건 너무 또 이 연식이 또 되게 앞선 영화인데 이게 뭐 네. 이 시공을 거의 초월하시는. 네, 잘 숨기지 못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이런 귀신 이야기 쓴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채수라는 학자는 전형적인 유학자인데 그 유학자들이 귀신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건 이게 금기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대표적으로 유학의 가장 기본 지침서가 되는 그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 네, 보면 논어. 괴력 난시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괴이하고 막 이상한 귀신 이야기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런 거 하면 사람들 현혹시킨다라는 거죠. 사이비 같다. 그렇죠. 네. 그 뭐 지금 약간 그 사이비 종교 이런 것 좀 네. 그 막듯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학자가 일찍이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떳떳하지 않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이 매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라고 나와요. 이제 지식인들층 사이에서는. 그렇죠. 뭐 이런 거 막 귀신 이야기 있어가지고 세상 그 혼란하게 한다. 이게 왜 또 그 정말 최근에 와서 초점이 되느냐 하면 네. 조선왕조 실록에 6번이나 그 기록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 설콩찬전이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금소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런 귀신 이야기가 유통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 사이에 이게 막 좀 요즘 표현하면 정말 정신 사납게 한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고전 소설 중에 실록 기록에 이렇게 많이 등용되는 사례가 잘 없어요. 아니 근데 귀신 이야기 좀 떴다고 실록에 6번, 5번 막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중하게 여겼던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또 금서가 되는 가장 확실한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책이 금서될까요? 일단 뭐 사회를 좀 어지럽게 한다. 사상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약간 우두머리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많이 팔려야 돼요. 읽혀야 돼요. 아무리 불온한 내용 써도 이거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건 금수로 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건 뭐 읽히지도 않은 책이니까. 히트친 불온서적. 그렇죠. 네. 이게 자꾸 이 금서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자꾸 읽히니까 이 나라가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막는 통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더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몰래 보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금서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널리 유통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서로 지정이 되고 이제 채수도 이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말년에 머물렀던 곳이 그 함창 지금의 상주 쪽이에요. 이곳에서 상주. 쾌제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뭐 이렇게 아주 한가하게 살았다 말년에는. 그래서 이런 장소를 찾아가면 아 이곳에서 이 채수라는 학자가 설공찬전 짓고 파문이 일어나니까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던 장소다. 이러면 그 고전 소설하고 또 그 장소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물지도잖아요. 지금은 배를 타고 가지만 그냥 이제 뭐 자동차 타고 가도 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러네. 그 장소를 찾는 그런 것도 훨씬 더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오시나 그리고 이제 설공찬전에 이제 공통 키워드 귀신 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